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돼서 할 것은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먼저 프로그램이 정확히 뭔지 이해를 해야겠죠?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아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시를 들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앱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앱들이 나와 있죠. 이거를 독이라고 부르죠. 독. 고정된 자주 쓰는 앱들을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앱을 전화 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프로그램이 뭔지 배우지 않았지만 대충 느낌으로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거를 터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전화 앱을 터치했을 때 전화 앱이 켜진다. 이 두 가지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앱을 터치하면은 전화 앱이 켜진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 앱을 터치했는데 앱이 안 켜진다는 거는 뭐 멈췄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 만든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화 앱을 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화 앱을 키면은 이제 여기에 번호 누르는 게 뜨죠. 만드는 게 힘드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통화 버튼이 있죠. 통화 버튼이고 뭐 1, 2, 3, 4, 5, 6, 7, 8, 9 대충 그려봤습니다. 전화 버튼은 초록색으로 해줄게요. 구분하기 쉽게. 대충 통화 버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전화 번호를 누를 때마다 그냥 번호를 누를 때마다 번호가 완성된다? 채워진다. 우리가 쓰는 번호가 여기 채워지겠죠. 뭐 010-1234 이런 식으로 010 뭐 1234 0을 안 그렸는데 있다고 치고 1234 누를 때마다 이게 하나씩 채워집니다. 5, 6, 7, 8 이것도 역시 번호를 누를 때마다 뭔가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를 다 완성했으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도 역시 통화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지정된 번호로 통화 걸린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로 묶이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위에 거는 언제를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거는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를 나타냅니다. 마우스가 참. 그래서 언제, 무엇을.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하시던 분들은 특히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을은 명령어입니다. 언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전화 앱을 보면은 전화 앱을 터치하면은 전화 앱이 켜지고 들어가서 번호를 누르면 번호가 채워지고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번호로 통화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와 명령어, 언제 무엇을이 항상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항상 한 세트로 묶여 있고, 이벤트는 지금은 그냥 언제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좀 기초 느낌으로 배우는 거라, 처음에 이제 이벤트라고 하면은 뭐 번역을 하면 사건 이딴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그냥 언제 해줄 건지, 뭘 했을 때, 언제 뭘 해줄 건지 그래서 이제 언제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벤트는 이 전화 앱뿐만 아니라 여기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더하기 버튼 누르면은 얘는 새 탭이 켜지는 버튼이죠. 이거를 새 탭 버튼이라고 부를게요. 새 탭 버튼을 누르면 새 탭이 켜집니다. 그럼 이것도 언제는 새 탭을 눌렀을 때고요, 무엇을은 새 탭을 켜주는 거죠. 역시 한 번 더 누르면 새 탭 버튼을 눌렀을 때 새 탭이 켜집니다. 이벤트랑 명령어의 조합인 거죠. 이벤트가 언제, 명령어가 무엇을. 그래서 이벤트가 트리거 된다고 하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새 탭 버튼을 눌렀다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 연결된 명령어 새 탭을 켜준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X 버튼을 누르면 이 탭을 꺼주라는 거죠. 탭 닫기 버튼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는 탭마다 다르죠. 1번 탭, 2번 탭, 3번 탭이 있는데, 3번 탭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3번 탭이 꺼지겠죠. 2번 탭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2번 탭이 꺼집니다. 이것도 역시 이벤트, 명령어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 무엇을. 그래서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벤트와 명령어들의 조합입니다. 한 번,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세 개의 이벤트 명령어 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명령어들의 조합이에요. 언제 뭘 해줄 건지. 전화 앱은 언제 뭘 해줄 건지 생각해 보면은, 전화 앱 터치하면 켜지고, 번호 누르면 번호 채워지고, 통화 버튼 누르면 통화 걸리고. 이게 다가 아니겠죠? 통화 종료 버튼도 있을 거고, 뭐 음성 메시지 버튼도 있을 거고. 전화 앱이 이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좀 프로같이 만들수록 더더더 많은 명령어 조합들이 들어갈 거고, 점점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쨌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방금 봤던 이 크롬, 이게 크롬은 아닌데 크롬이랑 거의 똑같은 브라우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 세상 탐구하는. 얘도 새 탭 버튼 누르면 새 탭 켜지고, 탭 닫기 버튼 누르면 꺼지고. 원리는 똑같죠. 그래서 모바일 앱이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둘 다 결국은 이벤트와 명령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벤트와 명령어의 조합, 모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원래 뜻은 현실 세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솔루션? 뭐 정확한 정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정의고, 그걸 까보면은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전부 다 이벤트랑 명령어의 모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벤트와 명령어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벤트와 명령어의 모음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UI가 있는 프로그램에서 통용이 됩니다. UI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UI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버튼을 눌러서, 주로 버튼을 누르던, 드래그를 하던, 터치를 하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UI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꼭 이렇지만은 않겠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크롬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은행 뱅킹 프로그램 이런 거 전부 다 이벤트 명령어 모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터치나 클릭으로 이용하는 UI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전화 앱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사람과 대화. 현실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찾아가야 되죠. 방문해서 회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에 18,000km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힘들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문제를 전화라는 솔루션이 해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공유죠. 동영상 공유. 동영상 공유를 하려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락처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공유할 곳이 뭐 마땅치도 않고 내 관심사에 따라 추천을 해주지도 않죠. 유튜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죠.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들을 누구나 올릴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고 거기에 업로드 된 것들을 AI 머신러닝 바탕으로 추천을 해서 우리한테 가장 최적화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 공유를 해준다, 자동으로. 대충 그렇게 돌겠죠.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죠. 문자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한 뱅킹 프로그램, 이것도 은행을 직접 가거나 전화로 샬라샬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송금 금액 입력하고 누구한테 송금할 건지 지정하면 끝.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죠.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직원이 송금을 실수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없고요. 내가 실수를 하면 했지 다른 사람 때문에 송금을 잘못할 일은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보통 이름이 그 문제를 대표하죠. 전화 앱은 진짜 전화를 해주고, 유튜브는 좀 애매한데 뭐 문자, 뱅킹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기보다 그 종류를 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 원래 이거 애기들이 코딩 쉽게 배우라고 만든 플랫폼 같은 건데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프로그래밍을 기초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스프라이트가 이 캐릭터, 고양이를 뜻해요. 그럼 노란색 이벤트라고 돼 있죠. 이벤트. 이게 코드 같은 겁니다. 코드인데 한글로 돼 있어서 읽기가 쉽죠. 눌렀을 때 무작위 지동하기는 그냥 순간 이동하기입니다. 파란색이 명령어고요. 노란색이 이벤트고요.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완성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아까 이벤트와 명령어의 조합, 그것을 모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고양이를 클릭하면 순간 이동한다. 진짜 되는지 눌러보면 순간 이동을 하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생각하면은 그냥 심심풀이죠. 고양이를 순간 이동시키는, 뭐 킬링 타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 딱 2블럭짜리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집도 그렇잖아요. 1층 집이 있고 롯데타워가 있고 사이즈 차이만 난다 뿐이지 둘 다 뭐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물, 빌딩, 어쨌든 둘 다 사이즈 차이만 있을 뿐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든 유튜브든. 그래서 명령어 조합이니까 더 몇 개 넣어볼게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뭘 해볼까요? 한 50만큼 움직이기. 이거 그냥 오른쪽으로 조금 가는 거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쉽죠? 그리고 복사해가지고 스페이스 말고 방향키로 해볼까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마이너스 50만큼 움직이기.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은 50 오른쪽 가고, 왼쪽 화살표 누르면 50 왼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간단한 고양이가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뭐 게임도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갖고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까지 움직이도록 만들고, 고양이가 지금 왼쪽 갈 때 그냥 뒤로 빠꾸 하고 있는데 방향도 반대로 보게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살짝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지금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스크래치 쓸 일도 없고. 이러면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얘는 지금 왼쪽 보고 50으로, 얘가 50만큼 움직이기라는 거는 얘가 보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까는 오른쪽 보고 빠꾸 했으니까 마이너스 50을 써준 건데, 이제 그냥 왼쪽으로 50만큼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고양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미니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딱 명확히 보이죠? 이벤트와 명령어의 조합이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스크래치 말고, 스크래치는 그냥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해하기가 쉽죠. 한글로 돼 있고 블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어를. 애기들이 타이핑하는 거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그냥 블록 땡겨서 조립해라 하고 만든 거고, 이게 코드 한 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이 문서 자체, 여기 네 가지 영역 있죠. 이 영역을 도큐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먼트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이해해 봅시다. 일단 여기 이것은 개발자 도구라는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셀렉터란 거를 가져오고, 얼로우 페이스팅을 쳐주라네요. 이건 뭐 크롬에서 강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아이콘이라고 만들게요, 변수를. 이 아이콘이란 변수에 지금 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양이 컨트롤 할 때 고양이한테 이 명령어들을 놔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콘한테 이벤트 리스너를 넣어서 클릭하면은 함수로 할게요. 펑션. 이 함수, 이 명령어를 실행해줘 라는 게 됩니다. alert라는 거는 이제 경고창을 띄워주는 크롬에 있는 함수예요. 빌트인 함수. 클릭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클릭했을 때 명령어, 여기도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명령어가 근데 함수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하나가 블록이라 보시면 돼요. 블록 하나, 블록 하나. 블록 두 개, 세 개가 되려면은 이 밑에 함수 안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dd event listener. 아이콘이 클릭되었을 때 명령어를 실행해줘라. 구조만 다르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스크래치랑. 애기들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돼 있고 문법이 복잡해서, 그리고 이벤트가 뭔지 몰라서 헷갈리는 거죠.
누르면 이제 나오죠. 클릭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를 추가하고 명령어를 추가해서 아이콘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벤트와 명령어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합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데이터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벤트 명령어만 기억해 봅시다.